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댓글 중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도 있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좀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해서 만족스럽게 댓글을 다 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 아내는 70세인데 성관계 자체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남편이 70세가 아니고 아내가 70세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70세면 이제 그만 성생활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60대는 뭐 당연히 60대는 요즘 노인이라고 보지도 않잖아요. 50대부터 60대가 되게 많은데 그 60대들이 지금 거의 뭐 청년처럼 소녀처럼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60대를 노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70세라고 해요. 그래서 70세면은 아마도 폐경된 지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부인께서 성관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이제 내 나이가 70세인데 지금 성관계를 한다는 게 너무 좀 부끄럽다, 좀 주책 같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둘 중에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첫 번째인 경우는 원래 성관계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성관계는 즐겁지 않다. 하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오셨던 분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도 성관계가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즐길 수도 없었고 의무적으로 했어야 했고, 또 남편의 어떤 성관계 기술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보수적인 가정교육이나 성에 엄숙한 그런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의 그런 성의식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에 좀 보수적인 분들이 특히 그 나이 든 여성에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관계는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좀 주책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좀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계속 성관계를 해오셨던 분이고 그 기억이 나쁘지 않다면 그 노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뭐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80대가 넘으셔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건강에 중요한 행복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노인들은 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몇 살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뭐 죽을 때까지 하죠. 뭐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한다고 해요. 이렇게 대답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의 80세 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성관계를 하실까? 이렇게 물어봐.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고는 성관계를 하실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들인 것 같아요. 자,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꽤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마 2000년대부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는 성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굉장히 사회로 많이 나왔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애 선생님의 공로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건강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이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교육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는 점점 성이 보수화되고 지금은 굉장히 엄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2000년 초에 나왔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70대
중반에 들어선 그 남녀 노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정말 외롭게 재미없게 사시다가 그 두 분을 정말 운명적인 그 만남 이후에 너무 열렬한 성생활이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남자 노인이 달력에 막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나를 막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라는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거리 이래갖고 막 낮에도 하시고 또 두 분이 막 목욕을 하시면서 애무도 하시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노인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뒤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각 사별한 그 두 노인께서 만나서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한 커플은 같이 사는 부부인데 이제 이 부인이 점점 치매가 생기고 이러면서 동반자살하는 좀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는 이거는 노인을 이해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몸의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아무래도 첫 관계를 하는 그런 그 어린 젊은 남자와 여자와 달리 이미 성관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몸의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나가고, 그리고 몸이 주는 그런 어떤 위로를 알기 때문에 더 몸의 진도가 빨리 나가고, 혹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새로운 만나는 노인들에게는 남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이 되면 남자와 여자한테는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30세부터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막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좀 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고,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훨씬 좀 많이 분비가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한 50대가 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제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갱년기라는 증세를 앓게 되죠. 그래서 뭐 기분이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막 젊을 때는 뭐 야구, 뉴스 뭐 이런 것만, 정치적인 막 그런 프로만, 막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걸 보시던 내 남편이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연속극을 보기 시작하고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좀 여자 같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호르몬의 영향인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니까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피가 왜 그간에 너무 영양가가 많은, 혹은 술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성인병이 생기면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루, 성관계 할 때 사정이 잘 안 되는 지루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부름기가 있잖아요. 다시 그 발기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부름기가 점점 더 길어지죠. 그래서 그 남자들의 성기능 노화는 흡연과 과음과 은퇴가 굉장히 마음의 기운을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영양 부족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극적입니다. 그 변화가. 왜냐하면 여자가 폐경을 겪으면, 요즘은 이제 완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서서히 줄지만 여자는 바닥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이나 난소에서 아주 조금 만들어낼 뿐이고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를 막 많이 내고,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불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또 하루의 그 무드가 떨어지죠. 기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홍조처럼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런 증세와 함께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뭐 방년 18세, 뭐 방년 16세 이렇게 되면 그 서양에서도 16, 여자의 그 16살이라는 나이는 막 물이 오르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나이도 방년, 꽃처럼 피어나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폐경이 된 여자는 정말 물이 마르는, 그래서 낙엽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도 건조해지고 눈도 뻑뻑하고 입도 건조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할 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했던 성관계는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된 그 자녀를 돌봄에서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성욕이나 성기능이 나빠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여자들에게 이 어떤 성욕이나 내 마음이 얼마나 늙었는지, 몸이 늙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또 건강한 파트너가 있을수록 성관계는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지 조금 더 좀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의 성생활은 횟수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횟수는 적어지겠죠. 당연히 좀 적어지지만 좀 규칙성을 띌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면 뭐 더 좋지만 사실은 어떤 활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노인이 될수록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노인의 성관계는 삽입보다는, 물론 뭐 삽입을 제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스킨십이나 키스나 포옹, 만지기 이런 것들이 점점 주가 돼서 친밀감을 나타내고 예뻐하고 돌보고 쓰다듬고 하는 그런 성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 돼도 삽입하는 성관계, 자위행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만족도를 준다고 하죠. 하지만 노인이 되면 안 한다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년의 성에서는요, 계속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질협착이나 발기부전이나 사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있는 기간은 써야 퇴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기관만큼 빨리 노화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안 하면 질이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 조직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의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보면 이미 사별한 지 뭐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고, 그 성관계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시작을 하니까 낯거리도 할 정도로 성관계를 했던 이 커플을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활제를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관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 아주 뜨문뜨문이라도 해오셨다면 좀 덜 하지만, 아주 안 하셨다면 사실 그 삽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그리고 또 토이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놀이로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성관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즐거움을 줄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댓글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72세인데 이틀에 한 번씩 자위를 하신대요. 그래서 괜찮으냐고. 이게 자랑인가요? 그 이틀에 나는 한 번씩 자위를 할 정도로 발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뭐 잘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은 70세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섹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발기가 잘 되는 거는 뭐 건강하고 피돌기가 잘 되고 좋다는 뜻이긴 해요. 첫 번째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틀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물론 이제 발기가 그렇게 잘 되고 내가 성욕이 생기고 흥부도 잘 되고 그래서 발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자위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일상생활이 좀 이렇게 붕 뜬 그런 좀 성적인 자극을 늘 받는 민감한 느낌이 아니실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주 건강하셔도 두 번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자위를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또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자꾸 자위를 하는 게 강박이 되지는 않으셨는지,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70세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아내하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아내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내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혹은 아내가 아주 건강하거나 둘 다 좋은 건데,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도 이렇게 건조해지는 것도 좀 훨씬 더 늦춰지고 한다고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쓰시면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노인의 성은 이렇게 친밀감 위주로 너무 삽입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질이 좀 건조할 때 무리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애무를 좀 하고 뭐 섹스토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좀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성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부인이 아닌 경우에,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성병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콘돔 쓰셔야 되고요. 성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횟수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피돌기가 잘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너무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것은 사실 정신건강에 또 성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삽입 섹스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걷기 혹은 체조, 수영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에너지를 좀 건강하게 발산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이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게 되죠. 남자들도 호르몬 수치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높다고 하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에 50대 남자들의 전화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걷고 그리고 등산하고 뭐 야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갱년기가 되면 근력이 좀 떨어져요. 근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이 근육량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성욕도 좀 떨어지고 발기도 좀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정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꽉 끼는 바지는 안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성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온도라는 거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체가 시원하고 차가워야 남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고환이 너무 더우면 정자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남성 호르몬은 온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또 성건강하고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온도가 뜨거워지면 정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전에 실험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세 남자를 45도 물, 좀 뜨끈한 물에 1시간 정도 앉혀놨더니 정자가 다 없어지고 말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정자는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복원은 되지만 계속 왜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너무 뜨겁게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다 보면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좋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면 나오실 때는 꼭 좀 냉수로 이렇게 성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음식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의 몸에 좋은 굴하고 토마토. 굴은 아연이 많아서 좋죠. 정자를 만들어내려면 아연이 많아야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아지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질 좋은 단백질, 소고기 외에 기름 없이 빡빡한 부위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어 같이 등 푸른 생선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는 토마토가 좋으니까 토마토 많이 익혀서 드시면 좋고, 아니면 갈아서라도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흡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회 이상 걷는 거, 그리고 또 근력 운동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몸의 미세혈관까지 피가 다 들어가서 이 피돌기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발기가 잘 되면 좋을 것이고 사정도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섹스를 하기가 어려우시면 자위행위를 해서라도, 물론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하루에 여러 번이라든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나의 어떤 긴장도 풀고 기분도 좋고 정자도 한번 순환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이 많으면 이게 국소 마취제 효과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와인 같은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금연 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오래 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잇몸,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이 먹는 게 사실은 오래 사는 장수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씹는 거. 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흡연이 잇몸과 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혈류를 약하게 해서 피돌기를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어떤 쪽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다손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오늘은 70대 남자분이 보내신 고민이네요. 7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넘었네요. 혼자 지내는 것도 너무 외롭고 제 몸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호감이 가는 60대 초반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저도 젊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분과 동거하고 싶은데 자식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참 고민이에요. 그쵸? 어떤 자식들은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힘이 빠져 보이신다고 짝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이렇게 막 적극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결혼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자녀들은 부모를 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무슨 뭐 사랑이야, 무슨 연애야, 무슨 관계는 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주책이시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5년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엄마의 빈자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채우는 건 싫어. 그리고 우리들 추억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부인하고 금슬이 좋으셨으면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없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다면 그분들이 여생을 같이 서로 돌보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반대가 심하면 그 반대의 이유를 조금 없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받을 상속분이 많다면, 아버지 재산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뭐 그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혼자 있는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남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사실 분의 경제 상황을 좀 보시고 논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분이 뭐 나는 당신의 돈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나는 내 거 쓰면 되고 그냥 우리 좋으니까 같이 삽시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좀 너무 나보다는 좀 어렵고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이 좀 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이 여생을 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집을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준다든지 뭐 저금을 좀 얼마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그러면 뭐 그분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 분명히 오셔갖고 같이 돌보고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사랑도 나누고 같이 살 것인데 그냥 내 생각만 해갖고 그냥 같이 사는 생활비만 내고 이분의 여생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또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상속이라는 건 내 재산을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나누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내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이 재산이 뭐 누구한테 간다 어쩐다 그러고 마치 자기네들 재산처럼 얘기하는 건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드는 분을 만나셨다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죠. 사랑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댓글에도 80 넘어서 뭐 자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뭐 부부관계를 몇 번씩 한다라는 분들 댓글 막 올라오잖아요. 요즘 또 건강하고 100세 시대인데 사랑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고 나의 행복을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잘 협의하셔서 일단 두 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아들이나 자녀들을 설득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더 멋있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리고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뭐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되도록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프로에 나가니까 한 젊은 자녀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아버지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냐고. 그랬더니 저도 바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자주 갈 때는 뭐 2주에 한 번,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져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9일은 아버지 혼자 계셔야 하고 굉장히 외롭게 지내셔야겠네요. 그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생각은 정말 못했다. 그냥 저는 제 생각만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남은 여생까지 주도적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관계하면 훨씬 좀 건강해지죠. 그리고 일단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아는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을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고위공직자 로 그 퇴직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그분이 82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사례를 좀 써주면 70이나 80 되신 분들이 힘을 얻지 않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한 달에 2번 날짜를 정해놓고 사랑을 나누신대요. 그래서 1일하고 15일. 그래서 손자가 놀러 오거나 뭐 어딜 가거나 그날 못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챙겨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묶어주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둘이 없어서는 안 될 사이로 살고 있다.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얘기를 답으로 드리면 될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고 마지막까지 내 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을 주는 일이겠어요. 힘내시고 한번 밀어붙여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유일하게 1년에 유일하게 공인된 그런 외박 날이었어요. 그래서 꼬마 때도 교회 가서 새벽송도 부르고 청소년부끼리만 모여갖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이나 어른 돼 갖고는 뭐 연애할 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각별했죠. 이날은 굉장히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무슨 뭐 파티나 선물을 주고 받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게 만드는 굉장히 설레는 그런 날이었어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지만 우리에게는 축제처럼 다가오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죠? 자, 이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나누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신 60대 초반의 여성의 그 고민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독신녀입니다. 10년 전 이혼한 후부터 전혀 섹스를 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이제 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삽입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네요. 약간 상처도 나고 피도 잠깐 났었고요. 산부인과에서 각종 성병 검사와 치료도 받았는데 의사 말이 나이가 들어서 질벽이 얇아져서 쉽게 상처가 생긴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나아질 거라고는 했어요. 상대 남성분은 3살 저보다 연상인데요. 60대 중반의 중년임에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랑을 만나신 60대 초반의 독신녀에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사랑이 시작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10년 동안 이혼 후에 한 번도 이제 이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섹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경 때문에 있었던 질건조가 섹스를 안 하면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은 좀 더 얇아지고 질 위축도 많이 진행이 됐고 성관계를 안 하면 질은 더 이렇게 좀 붙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삽입으로 성관계를 하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산부인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가 되면 질벽은 당연히 얇아지는데 이게 이제 그 성관계를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윤활제 좀 많이 쓰시면 좋죠. 근데 이제 윤활제를 써도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윤활제를 계속 좀 바르면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아픈데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윤활제도 쓰고, 그리고 애무도 좀 더 충분히 해서 내가 이렇게 흥분할 수 있도록, 이 질액은 한 번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흥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땀처럼 배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에게 좀 더 애무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윤활제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삽입을 할 때도 너무 막 급하게 삽입을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삽입할 때 천천히 좀 해달라고 하고, 이 피스톤 운동도 좀 천천히 하고 약하게 하다가 점점 시간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위축이 되었던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덜 아파질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점점 더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남자가 중년임에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분은 오래간만에 사랑을 나누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 통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니까 좀 내가 이렇게 잘하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시간도 오래 끌고 이런저런 그 다양한 체위를 하면서 솜씨발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지금 성관계를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기 때문에 좀 살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괜찮아지면 점점 시간을 좀 늘려가셔도 됩니다. 구독자 중에는 80 넘으신 분들도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노화 때문에 다 그만둘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굉장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기가 좀 더 좁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제 쓰시고 천천히 삽입하고
그리고 피스톤 운동도 좀 덜 과격하게 하고 시간은 좀 짧게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맞춰가시면 정말 멋있는 사랑 나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뜻한 사연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요행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너무 좋은데 그냥 그 10년 동안 이 파트너가 없는 동안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으냐, 그리고 혹시라도 언제라도 나한테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이 올 때 힘들지 않게 평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댓글에도 보면 뭐 그러면 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 막 쓰셨던데 자유행위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자유행위는 질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딜도 같은 거 사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쨌든 질 건조오고 질 점막이 얇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질 위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행위 할 때도 나이 든 여성은 딜도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그 성의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랑을 만나서 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전에는 가족 될 사람과 함께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으로 멋있게 보내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결혼율이 낮아지니까 이혼율이 낮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안에서도 황혼 이혼하고 황혼 재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이 이혼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산지 2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에 황혼 이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혼 이혼의 이유는 일단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건강하고 좋은 영양을 취하고 또 의학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재 기대 수명이 82.7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90세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또 굉장히 젊으세요. 정정하시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80세가 아니고 1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혼 이혼의 이유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는 거죠. 외도라든지 가부장적인 권위나 억압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것을 예전 같으면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 아이들 손주를 볼까 말까 뭐 그런 시기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참으면 15년만 꾹 참고 살면 100년 해로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죽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참아야 되는 시기가 40년, 50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리고 또 여자들의 권리 신장도 많이 됐고, 그리고 요즘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되고 또 뭐 연금도 분할되면서 그 경제적인 능력도 또 갖추게 된 거죠. 또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혼을 꼭 그 사람의 인생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보고 좋은 결단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황혼의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황혼 재혼은 202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혼이 무려 5천 건이 넘게 급증을 했다고 그러죠. 요즘 보면 60을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요즘 뭐 신문이나 이런 데는 65세 할머니 이렇게 나오던데 실제로 65세들을 보면 할머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이 든 아주머니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에 뭐 대학도 다니고 그 젊은 시절에 구가했던 그런 어떤 멋진 그 인생을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은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서 황혼 재혼에 대해서, 로맨스에 대해서 훨씬 좀 열려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60대는 꼭 사랑한다고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야만 안정된 게 아니라 동거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4.6%라고 그래요. 그리고 50대는 뭐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혼도 가능하다, 호적이 안 올려도 된다가 52.6%, 또 결혼과 상관없이 연애는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69.4%, 거의 70%네요. 그렇죠?
황혼 재혼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무래도 성 전문가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섹스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에게 굉장히 활기를 주고 또 친밀감을 주고 그리고 결속감도 주고 행복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섹스, 성생활을 계속 진행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황혼에서의 섹스라는 것은 삽입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삽입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삽입이 꼭 아니어도 우리 몸에는 성기 대신 쓸 수 있는 혀라든지 입이라든지 혹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성을 절대로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남자들의 경우도 발기가 자주 될수록 그 음경에 가장 미세 혈관까지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고 또 사정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립선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발기하고 또 사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지나가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질이 건조해져서 삽입할 때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때 뭐 윤활제라든지 혹은 뭐 의사 처방을 받아서 성호르몬 처방을 받으면 한결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여자의 질이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오게 되고 폐경이 되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하라고 피스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 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생활에는 전 가정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쳐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상대를 못 믿게도 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영향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정 폭력이 있었을 경우에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밀치거나 이런 거에 더 많은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 결혼에 성생활도 좀 청산하셔야겠죠. 전 남편하고 있었던 문제들, 전 아내와 하고 있었던 문제들, 뭐 발기가 잘 안 됐다든지 조루나 지루였다든지 오르가즘 잘 못 느꼈다든지 체위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새로운 사람과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기가 안 되는 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발기부전 치료제 있잖아요. 비아그라도 있고 팔팔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제약들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정 안 되면 음경보형술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시고 성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혈관이 뭐 많이 망가지고 발기가 완전히 안 된다고 하면 음경보형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이 발기시키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의사들하고 상의하시면 해법이 있으니까 그 재미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알아야 될 나이 든 여자의 성이 있습니다. 일단 성욕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혼을 할 때 혹은 로맨스를 시작할 때 여자들은 원하는 게 친구 같은 사람, 취미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성생활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 같은 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굉장히 건조해져 있기 때문에 윤활제 같은 것을 쓰시는 것도 좋고 또 호르몬 보충요법이 질 건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발기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삽입해야 돼라는 어떤 강박을 느끼시지만 사실은 애무가 더 중요해요. 여자들에게는 애무로 오르가즘을 끌어내고 그리고 또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무를 정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성반응은 남자들의 속도를 여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다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자가 알아야 될 나이 든 남자들의 성은
마찬가지로 갱년기를 겪으면서 성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렇게 황혼 재혼할 상대가 생기면 성욕이 또 다시 막 잘 생기겠죠. 그리고 흥분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피돌기에 문제가 없는지 좀 보셔야 되고, 그럴 때 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남자 혼자만 비아그라나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막 먹으면 여자가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때 여자도 그 성생활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이 든 남자는 젊은 남자하고 달라서 좀 자극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남자는 더 행복해지고요. 불운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야 뭐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남자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아니라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섹스토이, 성적인 장난감도 가지고 얼마든지 재밌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즐겁게 하시면 젊어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80대 회사를 정년하신 어르신은 날짜를 정해놓고 하신대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하시는데 그날 손주가 오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하신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신 적도 있는데, 전 경험에도 결혼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드백을 좀 잘 주셔야 돼요. 거짓 오르가즘 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뭐가 좀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도 하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기 낳으실 게 아니니까 즐거움으로써의 섹스를 하셔야겠죠. 그런 성생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성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성생활을 못하는 거는 나이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이에요. 건강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잘 관리를 하면 나이 들어서도 하실 수 있고요. 즐겁게 놀이처럼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둘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60 넘어서 사랑이 찐사랑이다. 여러분도 찐사랑을 즐겁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황혼 이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황혼 이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는 우리가 로맨스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왜 내 인생에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했을 때 분노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 보통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재밌게도 남자들은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혼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은 사실은 쌍방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갈등이 불거지고 그 갈등이 쌓여서 이혼까지 가는 거였겠죠. 뭐 깊은 연애였든 짧은 연애였든 좀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내보내고 분노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너와 나를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분노가 막 쌓일 때, 뭐 혹은 나의 아픔,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구보다는 전문가가 낫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친구는 기쁜 일만 나누면 더 좋겠더라고요. 친구랑 나의 상처라든지 나의 약점이라든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나중에 나의 약한 면으로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좀 무시할 때도 있고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일만 나누시고 슬픈 일은 전문가와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심리적인 상처라고 하더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체조를 한다든지 뭐 에어로빅이나 그 몸을 움직이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춤을 혼자서 막 추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혼자서 소리 지르고 뭐 또 울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몸으로 좀 풀어내는 것이 분노를 좀 잘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편지 쓰기도 있어요. 물론 그 편지는 보내면 안 되죠. 상대한테 보낼
않을 필요는 없지만 그 상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억울한 얘기들, 서운한 얘기들을 쓴 다음에 아침에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글을 통해서 한번 나오면 그게 치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려면 그 지났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잘못을 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하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황혼재혼과 로맨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사실 로맨스는, 사랑은 나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60에도 할 수 있고 20에도 할 수 있고 100살이 되어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애정어린 눈으로 날 바라보고 그리고 쓰다듬고 만지고 포옹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늘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남자 어른들이 정말 스타 같은 그런 인생을 다 구가하셨지만 요즘 절 보면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 저하고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젊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바라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 만나는 유형이 있어요. 늘 그 사람 만나면 실패하는데도 그 사람을 대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죠. 아, 내가 또 똑같은 사람 만났네.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내가 그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만 늘 실패했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좀 포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있어요. 전 배우자 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이 지금 새로 만난 사람한테 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그걸 막 못 참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마세요. 스킨십이나 결혼을 결정하는 거나 동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내가 좀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의 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당사자들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열정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그 기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도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정의 시기를 넘기고 단점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길 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혼도 그렇지만 재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회적인 인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재혼을 생각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혹은 경제적으로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도피처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재혼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상처받겠죠? 재혼할 때 자녀들은 항상 좀 고려거리이긴 하죠. 그리고 특히 같이 살아야 하는 자녀라면 그 재혼에 아주 초기부터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익숙해지고 같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젊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더 극렬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돈이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이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재혼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 대 가족의 만남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그것의 갈등이나 뭐 어려움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결혼하지 마시고 로맨스만 사랑만 하십시오. 요즘은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 사람의 호적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배우자를 업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사건건 전 배우자와 지금 만난 사람을 비교하고, 그리고 또 왜 결점이 그 사람한테 보일 때 아까 확증 편향이라고 했죠. 그런 거 보일 때 너무 두려워하고 펄펄 뛰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꼭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혼을 하면 처음 결혼했을 때의 이혼율보다 4배가 높다고 해요. 그건 아마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지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2번 하는 거는 별로 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 재혼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